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효과를 톡톡히 볼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선봉장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이른바 개딸들, 개혁의 딸이죠. 이 줄임말입니다. 개딸들의 열렬한 응원도 등에 업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딸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거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까지 해냈는데 일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일부에서는 정치 팬덤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선거 유세를 띄는 후보들의 입장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저런 응원에 도취한다고 하죠.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그 연단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없고 쌀렁하면 정말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 선거운동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막 이런데 무슨 마스코트 같은 걸 뭐 하고 그다음에 열렬히 환호해주고 막 피켓 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힘이 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좀 정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호흡하고 경험을 하면 본인이 유권자로서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정치인으로서 하나씩 이렇게 현장을 또 이렇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뭐 후보자나 그리고 그런 현장의 지지층들이나 서로 어떤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또 이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때문에 오히려 또 관심을 끈 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긴 하죠. 일단 들어보시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상황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는 마치 뭐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 쇄신을 두고 갈라졌던 지도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갈등 엿새 만에 다시 손을 잡고 원팀을 외쳤습니다. 지금 손을 잡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벗고 할까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은 시간에는 숨을 쉬지 않는 걸로. 우리는 원팀입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언어폭력이 없는 민주당, 그리고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단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 장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선거 이후에 네. 지방선거 끝나고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민주당은 또 8월 전대까지 앞두고 있는 복잡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개항을 선거 승리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앞서 봤던 영상에서 인천 승리와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인천시장에서도 민주당이 이겨야 되고 전국적으로 과반이라고 하면은 17개 지역 중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장 이겨야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지키는 게 되거든요. 그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는 과연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전대에 나올 것인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당내에서 일부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또 일부는 이렇게 혼자 독선적으로 분열을 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기대보다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일부에서는 그 책임을 27살의 공동비대위원장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의 관건은 이번 지방선거라는 정권교체 직후에 벌어지는 선거 고비를 잘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 이후에 8월까지 남은 전대 동안 2달의 기간 동안 아주 치열한 책임 회피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또 지금까지는 숨죽이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친문계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장악하는 걸 그냥 두고 보겠는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 이 대선 패배 이후에 혼란을 수습하면서 지방선거까지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6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입니다. 당이라는 것이 항상 그 정치 흐름, 그 시기마다 부침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민주당의 큰 위기였고요.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으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혼란스럽게 왔고 비대위가 들어와서 민주당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주인은 뭐 지금 밖에 드러나는 뭐 비대위원이나 지도부가 전부가 아니고요. 그간의 민주당을 바쳐왔던 수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특히 오늘까지도 지금 전국의 우리 후보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 민주당 당원의 힘으로 저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앞으로 물론 이제 위에 정치권에서 뭐 당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랄지 그다음에 대여 전략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위에 지도부들의 고민과 그리고 향후 또 민주당 내부의 그런 민주적인 논의, 토론을 거쳐서 저는 얼마든지 변화와 쇄신, 정치 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저력 있는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집 뉴스에일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뚜껑 열어봐야 한다. 자, 저희가 1분 후에 뚜껑 열어봐야 한다는 선거 막판 변수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